사실 생리통은 당연한 게 아니죠. 아예 그냥 없애드릴 수도 있습니다. 딱 4가지 영양소 보충만 미리 챙겨도 생리통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안창훈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들이 매월 고통받고 계시는 생리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생리통은 당연한 게 아니죠. 분명한 원인이 있고 분명한 치료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평생 생리통을 없앨 수 있는 핵심 포인트 2가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만 해결하면 생리통 없이 좀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아예 그냥 없애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꿀팁 많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생리통이라고 생각했던 몇몇 증상들 중에 참거나 진통제를 먹는 게 아니라 꼭 병원에 가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주의사항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셨던 위험한 생리통 증상이라는 게 좀 불안해가지고 네. 어떤 건지 먼저 빨리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험한 생리통 증상을 이해하시려면 우선 생리통의 종류부터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생리통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성 생리통, 그 다음에 2차성 생리통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요. 1차성 생리통은 특별한 원인이나 질환이 없이 발생하는 생리통을 말해요. 그래서 이 경우 대표적인 증상은 생리 시작 직후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2-3일 정도 그 아픔이 지속되다가 진통제로 대부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차성이 정말 원인이 없을까요? 원인을 못 찾아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차성 생리통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2차성 생리통은 자궁이나 난소 등 골반 내 질환이 생겨서 발생하는 통증이거든요.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진다든지 생리 전부터 통증이 시작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진통제로는 통증 조절이 어려워져요. 그럴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궁이나 난소에 질환이 생기는 걸 생리통으로 착각하고 넘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혹시 이거를 조금 더 잘 구별할 수 있는 증상은 없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5가지 위험 신호가 있는데 이 5가지 위험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초음파, 자궁경 등의 부인과 검진을 필수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는 생리를 시작하고 2-3일이 지났는데 생리통이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리량이 급격히 또 증가하는 경우가 있겠고, 세 번째는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 진통제로는 통증이 절대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고, 네 번째는 생리기간이 아닌데 부정치료를 있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5번째는 일상생활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극심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증상 중에서 3가지, 4가지가 같이 동시에 보인다면 자궁내막증이나 자궁성근증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보셔서 진찰을 받으셔야 하겠죠. 자궁내막증이랑 자궁선근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이름들은 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경통의 대표적인 원인은 자궁 안에 생기는 자궁근종이라든지 자궁성근증 그리고 자궁내막증, 골반염 그 중에서 중요한 자궁내막증하고 자궁성근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궁내막에 질환이 생기는 건데 꽤나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들이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실제로 좀 생리통이 심해서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골반 내 질환을 발견하셔서 네. 치료를 하셨던 경험도 계신가요? 상당히 많은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요. 보통 오셔서 이제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진통제 주사를 맞으러 오는데 이런 분들 생리량을 먼저 저는 물어보거든요. 근데 생리량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질병이 있겠다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 요소 5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3가지, 4가지 이상 증상이 들면 반드시 저는 초음파를 권하는데 검사한 환자들 중에서 한 70%가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증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좀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 이 질환들을 의심해서 병원에 오면 좋나요? 첫 번째 자궁내막증에 대한 대표적인 초기 증상들은 심한 생리통이 있다는 건 거의 비슷하지만 성관계할 때 통증이 있다, 혹은 변을 보는데 막 통증이 있는 거예요. 불규칙한 또 출혈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자궁 내막증이 상당히 의심이 되고요. 두 번째, 자궁 성근증은 생리 전부터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진통제는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생리량이 많다는 게 또 특징이고, 소변을 볼 때 자주 간다든지 잔뇨감이 항상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환의 증상은 아닌데 생리통이 좀 심한 편이라서 네. 그 말씀해주신 1차성 생리통을 좀 해결하고 싶은데 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우선 정상적인 생리 사이클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생리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면서 자궁내막이 탈락이 되잖아요. 이 탈락이 될 때 프로게스테로론이라는 황체 호르몬이 증가가 되는데, 그게 이제 소실이 되면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피가 나오기 전에 쌓여 있다가 자궁내막이 탈락이 되면서 그 프로스타글란딘이 방출이 돼요. 그 방출이 되면서 그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데, 수축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혈관들이 있잖아요. 그 혈관들이 어떻게 돼요? 수축하겠죠. 그러면 그 수축이 되면 그로 지나가는 산소들이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럴 때 통증이 좀 심하게 오는 거죠. 왜 산소가 부족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나요? 우리 모든 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에너지도 나오고 정상적인 대사가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은 조직 안에 모든 대사 활동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표현을 할 때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생리통이 좀 심하신 분들은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좀 더 많이 나오시는 편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이 양이 많으면 그만큼 생리통도 결국은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프로스타글란딘이 또 생리량이 더 많을수록 또 농도의 비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농도는 유전적인 건가요? 아니면 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막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건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또 촉진을 해요. 워낙에 많이 나오는 분들은 더 많이 증가돼서 또 악순환이 되겠고, 그리고 이 코르티졸이라는 자체가 자궁 근육을 또 한 번 더 수축을 또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프로스타글란딘도 올려주고 또 자궁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자율신경하고 생리통의 연관성에 대한 거예요. 자율신경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생리통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자율신경이 이미 예민해져 있다면 벌써 근육은 긴장되어 있고 혈관이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건 뭐 뻔한 일이겠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생리기간을 맞이한다면 정말 악성 생리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그럼 이 자율신경이 좀 예민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자율신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기초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은 호흡, 순환, 대사, 체온, 소화, 분비, 생식 등 생명 활동의 기본이 되는 기능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흉추하고 그 요추 사이에 그 변곡점이에요. 얘는 변곡점에 흉추 10번하고 그 요추 1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변화가 무쌍한 자리죠. 쉽게 얘기해서 앉아 있을 때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곳이 바로 이 변곡점, 흉추 10번하고 요추 1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생리통이 대부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자율신경이 나오는 기관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양쪽으로 나오면서 자율신경이 역할을 해주는데, 얘네들이 과민해지거나 힘들게 될 경우에는 내장기관에서 받는 감각이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10이나 100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극심한 생리통에 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자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램프가 자궁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할 때 자율신경이 반응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켰다가 요 정도 이제 생리통이 좀 있다라고 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얘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꺼지죠. 그래서 생리가 보통 한 2, 3일 정도를 지나면서 생리통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를 이루는데, 이게 더 심해졌다고 쳐봐요. 스위치가 자율적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정상적인 자율신경 기능이 있다면 생리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텐데, 만일 척추 근처에 자율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척추측만증, 근육의 뭉침 혹은 후관절의 장애, 디스크의 압박으로 자율신경절의 불균형이 온다면 제가 지금 건전지를 1개에서 2개로 늘려 꼬마 전구의 빛이
더욱 밝아진 것과 같이 자궁에서 받은 신호가 증폭되는데, 예를 들어 10개의 신호를 받았다면 이것을 10개가 아닌 100개로 판단해서 자궁으로 보내기 때문에 생리통이 그만큼 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생리를 안 할 때는 거의 이렇게 꺼져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생리하기 전에 벌써부터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생리를 맞이하는 거죠. 이렇게 긴장된 상태에서는 생리통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특히 막 바쁘고 또 사무직이나 연구직인 분들은 거의 뭐 앉아있는 시간이 뭐 4-5시간 이상 앉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자율신경의 불균형에 노출되어 있다. 이제 정말 모두가 궁금해하실 생리통 평생 없애는 방법 너무 알고 싶습니다, 원장님. 네네. 생리통을 평생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딱 4가지 영양소 보충만 미리 챙겨도 생리통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B, 마, 칼, O 4가지입니다. 비타민 B 중에서 비타민 B1하고 B3 모두 이게 임상 연구에서 생리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마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2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두 번째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장 제가 추천하는 그런 약이기도 하죠. 세 번째 칼은 칼슘입니다. 우리 근육이 정상적인 어떤 긴장을 유지하려면 칼슘이 필요한데요. 칼슘이 뚝 떨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경련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칼슘을 보충하기를 권합니다. 마지막 O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졌어요. 오메가3는 반드시 드시고, 특히 오메가6 같은 경우에는 좋은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같이 드셔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자율신경이 예민해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꿀팁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사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그리고 흡연과 음주는 뭐 당연히 하면 안 되잖아요. 왜?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 그리고 생리통을 한정해서만 말씀드리면 사실 체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복부를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따뜻한 차를 많이 드시고, 몸을 차게 만드는 음식들은 피해주는 게 좋고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따뜻한 차 이런 걸 많이 드셔서 수분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분을 충분히 드셔야지만 근육들이 마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추천하는 평상시의 자세나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환자들한테 와서 늘 얘기를 하는데, 요가라든지 필라테스가 있는데 결국 얘네들은 결국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거든요. 스트레칭을 한다는 거는 근육을 좀 이완시켜서 혈관을 좀 확장시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를 반드시 권하고요. 우리 논문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운동을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엄청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율신경을 예민해지게 만들어버렸으면 어떤 치료법을 좀 추천하시나요?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제일 흔한 게 다혈근이 있거든요. 다혈근이 압박을 하게 되면 신경절의 분지를 누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경절을 자극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척추 주위에 있는 그 근육들을 풀어주는 근육 이완 주사를 많이 쓰게 되고요. 또 2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 디스크의 작용이 사실은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디스크랑 후관절이 있어요. 그 후관절이 이완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디스크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그 증식 치료는 포도당 주사를 이용을 해가지고는 그 강하게 만드는 거죠. 강하게 만들어서 쿠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는 그 치료 방법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리통에 대한 이해부터 관리까지 싹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관리와 필요할 때는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여성 질환과 만성 질환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질환을 뿌리채 뽑는 뿌리의사 닥터루트 안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